뭔가 이상해. 음성 조리하기, 채팅 열고. 뭔가 좀 바뀌었다. 아, 왜냐면 안 되지? 될까요? 전에는 화면 공유로 떴었는데, 그죠? 예, 화면 공유 떠서 그걸 클릭하는 예. 형태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공유가 안 되는 걸로. 채널, 채널이 또 다른 게 생겼나? 아니, 원래 어떤 채널 뜨고 그 상태에서 화면 공유가 됐어. 그렇죠. 그럼 이걸로 들어오네. 방송. 화면 공유가 없는데. 화면 공유가 지금 정상적으로 없어요. 모르겠다. 일단 오늘은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원래 디스코드가 오픈이 되면 여기서 이제 화면 공유 설정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떠서 이제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냥 뭐 음성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다가 보니까 뭐 요즘 그 나로우도 그렇고 무구한 위성도 어제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제 로켓 시대가 또 이슈를 받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현대 로템이 원래 KTX 만들던 이제 열차 만들던 회사인데 그래서 로템의 그 하는 업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되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템도 이제 로켓까지도 이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로켓이 발사되면 이 안에 연료가 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예. 애들이 물을 수도 있죠. 예. 아빠, 저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저거 연료 뭐야? 예. 그때 이제 도시가스 다니는 회사로서 이제 뭐 연료 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뭐 그나마 이제 아빠의 면은 쓴다 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로켓에 사용되는 연료 이렇게 하면 케로센을 의미합니다. 경유거든요. 예. 그 캐로센을 이제 사용한다. 되고 그래서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밖에서 이제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연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도 별도로 액화로 이제 가지고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탄도 우리 도시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메탄도 이제 발사체의 또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사용 발사체용 이제 메탄 엔진 개발 이런 형태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 연료가 히로젠하고 아니면 이제 메탄, 수소도 있어요. 예, 그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면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피지컬 AI가 굉장히 뜨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이거하고 관련된 게 이제 당연히 모터가 있을 수가 예. 있고 모터하고 같이 이제 또 사용이 되는 게 이제 감속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감속기의 의미가 이제 속도가 빠른 걸 이제 줄. 낮춘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는 모터, 이제 엔진 이런 쪽하고는 반드시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터에도 이제 감속기, 우리 연결하고. 엔진에서도 예. 감속기, 우리 일반적으로 변속기라고 예. 많이 부르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전기차에도 감속기가 그렇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전기차의 RPM이 뭐 10,000 RPM, 그러니까 15,000 RPM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RPM을 그대로 동력으로 전달을 못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크나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속기의 역할은 힘을 이제 배가시키는 역할이고 속도를 이제 힘으로 바꾸는 역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받죠. CG나 이런 것들이 감속기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이제 원래라면 이제 기어들을 이렇게 이어 붙이는 건데 그걸 굉장히 콤팩트해서 만든 구조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관절마다 모터에 바로 직결돼서 이게 요 부위마다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게 이런 감속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명칭들이 있어요. 하모닉 감속기 뭐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감속기들이고 그래서 로봇이 관심을 받고 감속기도 관심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주도 이렇게 나오네요. 예. 어제 아랫게부터 하디게는 링크가 지금 쿠팡인 것 같아요. 예. 나와 있는 이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거기까지 예. 3천만 3,700명이 아니라 이제 3,370만 명이 이제 다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하고 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문 내역까지 이제 다 틀렸다. 시간은 못한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추적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받고 당연히 쿠팡에 항의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이런 메일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그 보안 담당자 이민영 대리 또 이제 쿠팡에 이제 로그인해서 보니까 이제 어제 말했겠죠. 그 미국 쪽에서 접속된 로그인 정보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속된 기기에 대한 거. 그래서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하면서 저보고도 바로 삭제하라고 이렇게 쿠팡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쿠팡에서 보면 쿠팡 내부에서 현관부와 뭐 해가지고 이제 직구하면 사용되는 그런 것도 좀 오픈이 된 것 같아요. 통관부를 바꾸는 작업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다 틀리면 이 관련 정보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또 해킹이나 이런 것들이 또 활용될 수 있으니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뭐죠? 라고 확인을 해보니 배송지 주소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는 걸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정정 보도가 납니다. 상에서 여러분들 정정하겠습니다. 4,536명이 아니었어요. 3,370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보고 못한 줄 알았어요. 이거 10,000개 못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4,500개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요거 우리나라 그럼 직원 정보보안 강화해라. 그런 이야기고. 다 틀렸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TPU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이제 TPU 뭐 이런 쪽에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AWS 쪽에서도 TPU를 이제 도입을 할 것이다. 메타도 도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ASIC이라고 있는데 이건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 주문형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디자인해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장치인데 대표적으로 TPU가 이제 ASIC 반도체의 한 종류로 ASIC이 굉장히 큰 범위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래서 뭐 구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 쿠다라는 이야기도 가끔씩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쿠다라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소프트웨어로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UDA 얘 때문에 얘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TPU가 이렇게 보급되더라도 CUDA가 해자 역할을 한다.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CUDA라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씁니다. 이걸 써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쓰고, 이게 얼마만큼 그 중요한 부분인지는 이제 유니스트에서 이 AI를 다루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후다가 버전업이 돼가지고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지금 최신 GPU 같은 경우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GPU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5090, 뭐 5080의 최신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GPU 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푸다가 적용이 잘 안 돼서 잘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신 말고 이제 4090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푸다로 인해서 하드웨어까지도 선택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푸다를 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연구 결과를 이런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쓰고 있으니 암만 성능이 좋은 뭐 TPU 이런 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개발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아마 쿠다로 계속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넘어서서 이제 독자적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들은 아마 TPU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가성비가 TPU가 월등하니까 가성비가 중요한 서비스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은 이제 TPU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학습을 하는 이제 그 모델을 학습하는 부분에서는 쿠다가 절대적이에요. 예, TPU보다도. 예. 그런데 이제 학습을 한 이런 LLM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LLM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 사용하는 그래서 인퍼런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TPU가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좋고 TPU가 좋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써야 되겠네. 예, 둘 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 섹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미나이 3 나오고부터 또 딥식도 새로운 버전이 또 나왔대요. 3.2 버전에 이런 모델들이 나왔는데 성능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이야기하기로는 뭐 30분의 1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런 형태로 얘네들이 미는 건 가성비잖아요. 딥식 자체는. 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최신 모델의 성능을 구현한다.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챗GPT 보면 어제 GPT 로그인을 해서 잠깐 하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1개월 무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여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도 잘 나왔으니까. 예, 유료 사용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갈아탄 사람이 있는가 보다, 재미나이로. 예, 30일 동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얘네들 그러니까 챗GPT 입장에서는 지금 비상입니다. 그렇죠. 비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코드레드를 선언했다고 한다. 과거 구글이 이제 GPT 때문에 코드레드를 한번 띄웠었다. 그때가 이제 바드 만들고 구글의 주가가 막 폭락하고 이럴 때였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델 개발보다는 서비스 개발 쪽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력들이 전부 GPT 개발 쪽으로 포커싱을 이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연계 이제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GPT도 이제 무료화를 사람들한테 공짜로 한번 푸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더 좋아진다. 그렇게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AI 생성물에 대한 것들이 워터마크 의무화가 법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LLM으로 만든 거 아닌 거의 차이점의 부분을 안 두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둬야 되고 예, 과태료 대상이 된다. 스타링크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온대요. 요금 정책까지도 이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싸더라고요. 5월에 한 87,000원. 되게 좀 예, 이 지금 요금 통신사랑 비슷한 수준. 그래서 기지국 설치가 힘든 선박, 비행기, 캠핑하는 사람들도 뭐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속도를 보면요, 40에서 200mbps 그거는 정도는 이제 그 최근 우리 인터넷 라인보다는 조금 속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썼던 것 중에서 한 10년 정도 전 그냥 그 정도의 광통신까지는 안 되고 이제 동축 케이블 통신 이 정도까지 속도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 비교 대상이 있네요. 그래서 5G 속도보다는 속도가 좀 낮은 LT 정도 될 것. 예, LTE 속도 예. 4G 정도의 속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라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필요가 많을 것 같아요. 예, 한국하고 한국의 실정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보면 은근히 또 이제 인터넷이 안 터지는 네.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이 좀 타겟팅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전기차나 중국의 이런 시스템들,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소위 뭐뭐처럼 이제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 기사가 있었고요. 전기차 배터리 충전 대신에 뭐 10분 만에 건전지 갈듯이 배터리를 교환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뭐 현대차 출신의 뭐 이런 사람이 교체 스테이션을 만들었다 하는데 이 자체는 보면 지금 실정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맞다 생각하는데 점점 이게 장점이 좀 희석되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충전이 너무 빨라지고 충전기가 보급이 많이 돼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제주도에서 이런 시스템을 했었어요. 정부에서 실패했어요. 그때는 삼성 SM3 전기차에다가 뒤에 배터리가 보면 이렇게 탈착식으로 요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일단 불편하기도 한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이런 시스템으로 또 하고는 있는데 이걸 또 하려면 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기차의 충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이런 쪽으로 장점이 희석되고 있다. 그렇게 AI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뇌의 발달하고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기억력 상실, 우리가 보면 핸드폰 사용하면서 이제 핸드폰에 뭐 과거에는 외우던 전화번호의 이런 개수가 훨씬 줄어들고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연산이나 이런 것들, 연산 능력도 이제 점점 줄어들듯이 GPT를 사용하면서도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점점 촉구가 되고 있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억력이 옛날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써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타이핑해가면서 하면서 예전보다는 이제 기억이 조금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나이 탓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의 예. 있거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GPS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제 기억할 것들을 자꾸 의지할 대상으로 이제 찾아버렸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기억 안 하면 생존에 달리거나 굉장히 불편하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오히려 다른 쪽에 의지하면서 이런 능력들이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얘한테는 먼저 맡기지 말고 아웃라인은 사람이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대신해 줄 수가 없고 AI에 의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1단계가 이제 나 혼자 생각하기입니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웃라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청하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번에도 느꼈습니다. 옛날. 그래서 생각의 과정의 실종, 생각은 사람이 해야 된다. AI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한번 보고 싶었어요. 다크 팩토리. 예,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네, 그 왜 다크 팩토리? 사람 없이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을 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냐? 자동화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니까. 좋다. 왜 이제 불은 사람이 있어야지 불을 켜고 하는데 얘는 그냥 IR 카메라로 적외선 카메라나 뭐 이런 걸 카메라를 하면 사람은 안 보이지만 얘네들은 다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돌려버리면 되고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에 불을 켤 필요가 없다. 다크 팩토리. 그게 그 말이죠. 그래서 공장도 끼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LLM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LLM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한계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계성은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L자에 대한 이야기. 예. 중간에 L자가 랭귀지. 랭귀지에 대한 이야기고 언어에 대한 이야기고 네. 텍스트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LLM의 근본적인 한계는 텍스트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한계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멀티모달, 네. 뭐 얼마 전에는 또 옴니모달, 네. 뭐 이런 형태의 단어들이 나오는 이 모달 형태로 가야 된다는 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아닌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거의 한계성. 이번 발표 때 세 번째 발표하셨던 분은 이미 뭐 AGI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되는데 AGI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현실화됐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근본적인 AGI는 이걸 넘어서는 형태의 모델이 나와야지 AGI가 구현될 수 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이제 월드 모델이라는 걸로 리쿤 박사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조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